제3절 보겠습니다. 자,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입니다. 첫 번째, 대지면적. 대지면적. 두 번째, 건축면적. 세 번째, 바닥면적. 네 번째, 연면적이죠. 첫 번째, 대지면적. 대지의 줄겁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다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박스 안에는요,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여기 건축선 그 안쪽 면적 도로 부지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건축 면적이다.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은 기둥입니다. 왜? 지붕과 기둥, 그죠? 또는 지붕과 벽이지만 기둥보다 벽이 더 많죠, 그죠? 건축물은. 그러니까 일단은 외벽의 중심선 안쪽이고요. 만약에 외벽이 없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중심선 안쪽, 즉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대충 그리면, 자, 위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벽의 중심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쪽, 이렇게 안쪽이죠. 이렇게 중심선. 안쪽. 난 기둥만 있어요. 기둥의 안쪽. 여기 뭐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인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1번 처마, 차양, 부연, 그죠? 처마, 차양은 햇볕 가리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파란 거 1m, 처마 등등이 1m 이상 돌출되었다면, 1m 이상 나왔다면 그 말이죠. 그 돌출된 끝, 나온 그 지붕 끝이죠. 끝, 처마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럴 때 1번 전통 사찰은 최대 4m까지를 빼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4m까지 수평으로 쫙 나가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축사는 3m 이하까지, 끝에서 한옥은 2m 이하. 4번 자동차 충전시설이죠. 일종의 충전시설은 2m 이하까지. 나머지 1, 2, 3, 4 외 나머지 전부는 얼마요? 1m. 일반 주택이 1m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처마가, 그죠? 다 집집마다 고만고만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전통사찰 몇 글자? 그래서 4m 이하. 따라해요. 전통사찰. 얼마? 3m. 따라해요. 추욱사. 몇 글자예요? 3글자예요. 뭐 두 글자인데 3글자예요. 3m 이하까지. 따라해요. 한옥. 2m 이하. 그 다음에 4번 따라합니다. 충전. 2m 이하. 그 밖에 1m이다. 3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보시면 돼요. 1번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1m 이하 있는 부분은 무조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만약에 화물차, 1톤차, 2톤차, 3톤차 화물차가 물건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킬 때는 그때는 얼마까지? 1.5m까지, 더 높죠?까지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끝. 됐습니다. 3번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1층이든 2층이든 1층, 2층, 3층 그 일부 1층 중에서도 102호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안쪽 면적이죠. 오히려 이
바닥 면적이 잘 나와 시험에. 바닥 면적하고 옆면적이 잘 나와 시험에.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무슨 말이냐? 벽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둥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지붕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벽과 기둥이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그 말은 있긴 있는데 왜 벽에 기둥이 없지? 벽이 없지? 엉뚱한 곳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원래 바깥쪽 사이드 쪽에 없는, 아시겠죠? 없는 건축물은,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이런 건축물이죠. 지붕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이렇게 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자, 어디 가면 있죠? 주유소. 수평거리 바닥 면적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여러분들 요 건물을 위에서 보면 분명히 이 건물도 똑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올 겁니다. 그죠? 가로가 10이다. 세로가 10이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00이지만, 그죠? 100이지만, 100을 주기에는 너무나 이 사람은 좀 억울해, 그죠? 양쪽이 하잖아, 그죠? 뭔가 양쪽에 다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인정하겠는데, 여기는, 그죠? 하다 보니까 100을 다 주기에는 좀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양쪽 끝 부분에서 얼마? 1m. 여기 1m 빼고, 얼마 또? 1m는 빼서 안쪽 면적으로 하자 그 얘기죠. 그러면 요 얼마 면적이에요? 얼마? 이게 많이 틀리면 어때? 틀리면 쪽팔리면 되지. 얼마죠? 얼마? 땡! 얼마요? 오늘 떡이 없네. 얼마요? 아니, 물어보면 보면 얘가 수렵. 얼마요? 64? 오늘따라 잘하네? 88에? 어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얼마요? 64죠, 그죠? 여기에 1m, 여기도 1m, 여기도 1m, 여기도 1m. 그죠? 그래서 8에 64, 79. 오늘 아예 구구단으로 아예 딱 했어요, 아주. 머리도 아주 이렇게 하면서. 잘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이 나온 적 없지만, 우리 건축법은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알고는 가자, 시험장에. 시험이 안 나오면, 그럼 알고 있으면 좋지, 뭐. 알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다 까먹겠지만, 자.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발코니. 베란다가 아니라겠어요.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이게 참, 어떤 하니까 노대가 뭐냐 물어보더라고. 같은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건축 면적에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을 때는 발코니라 부르고, 산정할 때는 뭐라 불러요? 베란다라 부르는데, 그 주택은 일반적으로 발코니라면,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뭐라 불러요? 노대,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발코니가 영어라면, 노대는 한문이야, 한문. 한문으로, 자, 시간관계상, 자, 넘어가겠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몰라.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한마디로 노대 등. 난간,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이, 그죠?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가장 긴 거, 영어로 L 한다면은, 거기다 곱하기 얼마요? 1.5m를 곱한 값을 뺀, 무슨 말입니까? 바닥 면적에서 뺀다, 그 말이죠?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 아파트를 보면은 이래 있죠, 그죠? 아파트의 거실이 이래 있잖아요. 이 거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L. 가장 긴 외벽. 이게 L. L. 이게 얼마요? 1.5m. 까지. 요 이하니까.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코니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요 면을 뺀.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1.5까지. 근데 원룸들은요, 좀 작아요. 작아. 어차피. 1.5m 안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죠, 아까 했던 거. 그럼 베란다는 뭐냐?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 이렇게, 이렇게. 자, 요 부분은요, 2층 사람한테는 요거고,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발코니. 그런데 1층의 바닥 면적도 100이고요. 2층도 100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포함될 때는 뭐라 불러요? 얘가 바로 베란다라고 부른다. 그렇게 불러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필로티 줄 거예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뺀다 그 말이죠. 4번 승강기 탑도 계단탑, 장시탑, 다랍 전부 다 뭐 거기 뭐 굴뚝 뭐 많은데 전부 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특히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까지 뺍니다.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까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층 건물이 큰 단층 건물이 있다. 주택이 있다. 여기가 다락이에요, 다락.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 다락도 100입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하면 2층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고 1층 건물이고 1.5가 초과되면 얘는 2층 건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을 1.5m 이하까지 하겠죠. 이게 경사진 지붕이다. 그럼 얼마까지? 이거는 1.8m 이하까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음 5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 줄 거예요. 지하층 아닙니다. 만약에 지상층에 기계실이 있어요. 전기실 등등 있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7번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등등을 위하여 줄 거예요.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할 때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연면적 보겠습니다. 연면적은 뭐냐? 방금 공부한 줄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합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모든 층의 바닥 면적 다 더하면 그게 뭐라고요? 연면적인데 단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구할 때죠. 용적률 계산 시에는 다음의 면적은 뺀다, 제외한다. 특히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2번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제외합니다. 3층 초고층, 주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외합니다. 4번에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피난 공간 면적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4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 시에는요 1번하고 2번 정도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 건물이 이렇게 지하층이죠? 이렇게 지표면이에요. 이렇게. 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바닥 면적 100이고요. 1층도 100이고, 2층도 100이고, 3층도 100입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하라.
얼마죠? 얼마? 날 봐봐. 나 다 봤거든, 창피하지? 얼마요? 400. 자, 연면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층도 엄연히 바닥 면적이죠. 그죠? 얼마예요, 전부 다? 400. 300 아니에요? 이게 5월달, 6월달에 그때 가서 똑같은 문제 물어도 또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400 아니고 300 할 겁니다. 분명히. 얼마예요? 400. 대신에 용적률 계산 시에 분자에 대입하는 연면적이는 얼마예요? 300. 그때는 1, 2, 3층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주택이라 한다면은 얼마? 그때는 300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 시에. 용적률 구하라 할 때, 그죠? 용적률이 얼마냐 할 때는 대지 면적분이 얼마요? 그렇죠. 연면적. 올해는 건축 연면적에서 줄인 겁니다. 다 살라지면 뺀 거예요. 곱하기 100. 그래서 건폐율은 분자가 건축 면적이죠. 얘는 원래는 건축 연면적인데 건축 쪽으로 많이 뺍니다. 쓰려다가 뺀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주어집니다. 그렇죠? 주어져요. 만약에 1000이다. 그럼 1000분의 여기다 400을 넣는 순간 내년에 또 오는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1층이 만약에 이럽시다. 2층 주택이에요. 3층 주택이에요. 필로티에요. 필로티. 이상층에. 필로티 뭐라고요? 주차장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여기 저 400이라고. 한장 죽겠네. 여기는 400. 예? 자, 이 건물, 여기 지하층이죠? 주차용. 그죠? 주택.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그래, 또 물면 또 틀려, 이제 와. 얼마요? 400이요. 400이고, 용적률 계산 시에 여기다가 넣을 때 얼마 넣으면 돼요? 200 넣어야 돼요. 그죠? 빼고, 100.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연면적과 용적률 계산 시. 아시겠죠? 그때 연면적 넣을 때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건축물의 높이. 1번. 건축물 높이입니다. 줄 그세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입니다. 건물이 이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지하철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낫겠다.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럴 때, 자, 요것은 바로 이제 지표면입니다. 맨 위까지죠. 자, 이게 뭐죠? 지표면부터 맨 위까지. 이게 건축물의 높이예요. 그 처막 말고 기둥이 요까지. 이거는 이제 빼는 거니까 1m. 여기까지. 지표면부터 기둥의 상단까지. 얘가 뭐요? 처막 높이. 그리고 층고는 방에 들어가서 방바닥부터,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 위에부터 위까지. 얘가 뭐요? 층고. 층고가 한 개층. 층고 한 개층. 그리고 요것이 반자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천장을 덮어주는 반자를 한다면은 방바닥부터 반자까지니까 당연히 얘는 뭐예요? 반자 높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자 높이와 층고는 방에 들어가서 바닥부터고요. 높이는 바깥에
지표면부터 따진다 그 말이죠. 그 중에 바로 건축물 높이가 이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인데, 즉 가로 안에 건축물의 1층 전체가 뭡니까? 전부가 필로티로 된 주차장입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높이에서 뺍니다. 아시겠죠? 맨 마지막 줄을 제외한다. 저를 볼까요? 만약에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자, 이따 가져갑시다. 뭐 어차피 지하층 필요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한 층이 뭐라고요? 한 층당 층고가 4m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예요? 일단은 16인데 1층이 필로티로 된 주차장이다. 그럼 얼마예요? 4, 3, 12. 아시겠죠? 그때는 12m로 계산한다. 오른쪽 박스 메뉴에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1번과 3번만 하세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 높이는 동그라미 하세요.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지표면이 아니에요. 지표면이 아니고 도로의 중심선부터 건축물 높이가 따집니다. 어전에서 가로구역 안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로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표면부터가 아니고 도로의 중심선부터 높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은 지표면부터 높입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문 뜨면은요, 많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3번,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등등, 즉 옥탑도 있죠. 밑에 건축 면적의 8분의 1, 가령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높이에 포함을 시키냐 마냐 할 때에 떼더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요것이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 이면서 높이 얼마? 플러스 12m 이하까지. 여기가 만약에 최대가 12m이다 할 때는 높이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죠. 공동주택. 그때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이다까지. 그래서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한다. 그러면 이 높이가 만약에 여기 전체 높이가 이 건축물이에요. 이 높이가 만약에 15m다. 그러니까 요 툭 튀어나온 게 만약에 3m다. 그죠? 했을 때에 이 건축물 높이 얼마예요? 일단 이 아니죠. 그죠? 요거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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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얼마에 전부 다? 15m. 이렇게 해서 정리가 하면 되겠죠? 쌍거리 2번 처마 높이, 3번 반자 높이, 4번 층고까지는 여기 건물로 요걸 설명했고 요걸로 했고요. 4번 층수. 자, 층수는 마찬가지인데요. 저를 봐요. 같은 맥락인데 얘는 높이로 보냐 안 보냐 그 말이지만 층수는 자, 만약에 1, 2, 3, 4층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층수로 보냐 안 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럴 때 높이가 똑같아 가령 자 4층입니다. 이럴 때 여기 옥탑 방이 있던지 간에 승강기 탑이 있어요. 자 이걸 4층으로 보냐 5층 보냐 그 얘기죠. 예. 이럴 때 마찬가지에는 똑같이 해도 뭐요? 건축 면적의 얼마? 8분의 1 이하
제외시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85 이하 건물은 6분의 1입니다. 똑같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얘는 층수에 해당치 않는다. 건축은 8분의 1이 넘어가 버리면 1, 2, 3, 4, 5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까지만 해당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중 건축물은 6분의 1 이하 똑같다. 2번 지하층. 지하층은 당연히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지하층은 층수, 높이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에요. 얼마? 4m마다 체육관, 뭐 농구장, 뭐 저 고향에 있는 돔 야구장, 1층 건축물인 큰 건축물이 아니라 높이가 예를 들어 20m이다 그러면 4, 5, 20 몇 층? 5층 건축물을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에 뭘 한다고요? 층수로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조권 때문에 이제 이런 건물이 가끔 나옵니다. 아파트 지면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110동이 이렇게 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 건물이 가끔 있어요. 아파트가. 자, 여기 15층이고 여기에 입주 환자는 여기가 12층이에요. 그죠? 이 건물은 15층 건물이지 12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층에 거주한 사람은 나는 12층에 살아가 아니라 그죠? 15층 중 본인은 12층에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 가볍게 보겠습니다. 가로구역. 양쪽 사면 동서남북 전부 다 도로 된 부분이죠. 먼저 요거는요. 쉽게 보시면 돼요.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줄 겁니다. 줄 거 봐요.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다음 공고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시, 특도시용구는 가로 높이를 줄거세요. 완화할 수 있다. 완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또는 완화할 수도 있다. 밑에 줄 거요. 높이를 지정하든 완화하든지 간에 무조건 높이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 높이도 심의 거쳐 지정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서 완화해라. 그리고 2번 절차. 당연히 높이를 지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뭐라고 써라? 심의 거쳐라. 똑같잖아요. 그죠? 지정할 때도 심의, 완화할 때도 심의. 방법 맨 끝에 높이를 어떻게 다르게 동그라미 높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상가로 4번은 별표하세요.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일반 시, 군구는 특시, 특도 다 안 됩니다. 오로지 뭐만? 특광만 가능합니다. 특광만 조례로 가능해요. 특광 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 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 조례. 특광 빼고 다른 지자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첫 번째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죠. 뭐라고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먼저 우리가 요거 전용 주거다. 일반 주거에서만. 그렇죠? 이쪽이 북쪽이야. 정북, 이 남쪽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남쪽이니까 내 땅이 남쪽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이 정북, 정남. 당연히 해가 여기 뜨죠, 그죠?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남쪽 사람이 건물 질 때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뭐가 들어갑니까? 햇볕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얼마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 9m 이하이다. 얼마 이상 띄워주죠? 얼마 이상? 1.5m 이상. 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다. 얘는 뭐죠? 9m 초가죠, 그죠? 각 높이, 만약에 3층이다, 그러면 4층이다, 5층이다, 높이의 2분의 1, 높이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만큼 높이의 2분의 1. 이만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더 올라가죠, 그죠? 이런 모양. 각 부분, 요 높이의 2분의 1, 높이의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전용과 일반 중어인데요. 정북 방향에서부터 1번의 끝에, 그죠? 정북, 정남 아닙니다. 정북 방향으로부터 정남 사람이 9m 이하일 때는 1.5 이상, 9m 초과는 각각 층층층층마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씩 계속 띄워줘라. 그 얘기죠. 넘깁니다. 가로 2번은 뭐냐? 반대. 정남 방향의 경에서부터 네가 띄워라. 이건 말뜻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정남이니까 말하면은 정남부터 정북 사람이 이렇게 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띄워라. 즉 나는 띄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말뜻을 그대로 하면 예외, 원칙과 예외인데요. 이쪽이 똑같이 이제 정북, 정남. 물론 또 해가 여기 뜨겠죠, 이렇게. 이럴 때, 너가 띄워라. 너가 띄우는 것은 결국 나는 바짝 붙여서 건물을 줘도 관계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네가 띄워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자,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1번이 뭐냐? 한마디로 택지개발지구 등등등등의 개발 예정지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나는 지금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2, 3개월은 짓는데 여기는요 언제 할지 몰라.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근데 여기에 요 부분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그죠? 그러니까 너가 한참 멀었으니까 내가 건물 나는 안 띄울 거야. 그럼 나중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너가 햇볕 보고 싶으면 네가 띄우던가. 그렇죠? 네, 띄우겠지, 그죠? 아니면 여기에 햇볕과 관련이 없는 건축적인 게 아닌 다른 것들을 여기다가 설치하던가. 그죠? 여기다 뭐 공원 내지는 건물이 올 수 없는 것들 있죠. 뭐 도로 내지는. 그건 네가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번부터 6번이 바로 개발 예정지. 그래 봐주시고요. 6번, 7번은 뭐냐? 정북 방향이 이미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가 도로요. 하천이요. 공원이요. 즉, 건축 행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죠? 나는 띄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8번.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했습니다. 안 띄워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적용할 때에 자, 모든 건축물은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모든 건축물 다 적용받습니다. 받는데 공동주택은 얘만 적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아시겠죠? 무슨 다세대나 뭐 연립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얘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당연히 얘도 적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겠다. 뭐가? 공동주택은 플러스 알파. 아시겠죠? 예. 그러면 대신에 요 두 용도 지역만큼은 제외해라. 바로 중심상업지역하고요.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 일반 상업지역만큼은 제외하고 두 지역이
요게 좀 잘 떠요. 요것이 잘 뜨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그죠? 이렇게. 정북이다. 정남이다. 당연히 내가 띄워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택을 이렇게 높게 씻습니다. 씻어요. 저요. 그러면 여기 거리를 얼마큼 하느냐. 요것만 가져가기 너무 높지 않는 얘기죠. 높이가. 예를 들면, 요 길이가 H라면, 얘는 뭐요? 최대 2H 이하까지. 뭐죠? 2배 이하까지. 내가 높이를 20m로 하고 싶으면 얼마 이상? 최소 10m 이상 띄워라. 내가 높이를 3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5m 이상은 띄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2배 이하로 띄워라. 자, 책 봐요. 1번 됐죠? 일반 용심. 가로 2번. 그런데 거기 다 좋은데 다세대 주택은요, 관계없이 1m 이상 띄우면 돼요, 무조건. 가로 2번 맨 밑에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으로서 1m로 하든 1.5로 하든 몰라거는 1m 이상 조례로 정하면 그 거리 이상 띄우면 된다. 자, 박스 안에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1번 건축물 기숙사 제외입니다. 자, 햇볕 이런 신경 안 씁니다. 기숙사는요. 자,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나오죠. 밑에 얼마 이하? 2배 이하인데 단 준주거와 근린 상업적, 그죠? 중심 상업 안 되니까, 일반 상업 안 되니까, 유통 상업 아예 아파트 등등 안 되니까 남는 건 근린 상업. 그러면 주거적에서도 한 개 남은 일반과 전용주거 빼고 준주거죠, 그죠? 여기가 2배 이하인데 준주거적이다.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이다. 요 말이 들어가면은 몇 배 이하? 얼마? 4H 이하다. 뭐요? 4배 이하이다. 요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밑에 하지 마세요. 나온 적 없습니다. 3번 특례, 줄거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 맨 끝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건축구역 봅니다. 건축구역. 특별히 여기다가 지정할 테니까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와서 개발 좀 하라 그 얘기죠. 특별 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줄 겁니다. 총 3가지입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2번째 완화하거나, 3번째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인데, 지정권자가 누구냐? 1원칙 국장 또는 시도입니다. 박스 안에는 국장의 지정 사용, 그 다음에 시도 나오지만 그 내용보다도 오른쪽에 예외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 1번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곳 많잖아요. 없는 곳 딱 4개예요. 4개.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1번 개발 제한 구역, 2번 자연 공원, 3번 접도 구역, 4번 보전 산지입니다. 건축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정하면 안 되고요. 자, 가로 2번은 뭐냐? 줄거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원래 얘는요, 거기 위에 그 박스 안에 있죠? 1, 2, 3, 4, 5번. 5번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장관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협의가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모적이죠? 넘깁니다. 4번
4번. 3번 나중에 해볼게요. 4번. 특별건축구역의 절차입니다.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누가 1번 중앙행정기관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가 한마디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기관, 그래서 지정신청기관 이래 부르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누구에게? 특광도에게. 그러니까 중앙과 시도는 국장에게, 시군구는 당연히 특광도에게, 특시, 특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요.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상관 2번. 자, 신청을 받았어요. 파란 거 얼마 내에? 30일 내에. 신청받고 30일 내에 마지막 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30일 이내에 건축 심의 거쳐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 거쳐 하고요. 3번 직권조정 신청이 없어도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가로 1번은 심의, 다시 말하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3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요. 3번은 지정 신청 없을 때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심의 거치면 똑같이. 맨 밑에 7번 해제 사유가 뭐냐 넘깁니다. 총 4가지입니다. 신청기관이 오히려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때 해제 사유입니다. 4번 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 2, 4번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3번은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숫자를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미착수 5년입니다. 시작 미착수 5년. 뭐라고요? 미착수 5년. 5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자, 8번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 주, 지, 입, 협, 심, 결정된 걸로 본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로 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큼은 제외한다. 시험에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본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만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6번, 오른쪽 6번.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완화하거나, 세 번째 통합하거나 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할 때 요겁니다. 1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이 요겁니다. 1번 대제한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제한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등 높이 제한. 2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주기 60, 30, 150, 녹, 200 할 때 그림. 하나만 틀리고 똑같아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 대신에 적용을 바뀐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요래 있다. 요래 있으면 이렇게. 조금 전에 도로가 뭐라고요? 이렇게 적용으로. 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됐죠? 예. 대지안의 적용,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끝. 이 건물은 주택이야. 주택 건설 기준. 그림으로 좀 해주시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쌍글 2번은 완화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은 1번의 통합. 줄거세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이 아니고 장식 지어버리고요. 미술 작품의 설치. 바뀌었어요. 미술
작품의 설치. 1번 동그라미 맞아요. 1번. 통합. 2번에 부설, 주차장 설치 마찬가지입니다. 3번 공원까지 전부 다 통합 중인데 이거는 끄집어내가지고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넘깁니다. 412페이지. 건축업종. 자, 1번 밑에 보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되었던 재산권자 등등등등이 한마디로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항상 정답은 얘였어요. 전원 합의인데 과반수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건축업종 체결 시에는 무조건 전원 합의. 사정없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찌기지 말고요. 전원 합의.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2번에 정비구역, 존치지역 등등인데 특히 5번 시도, 시군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바로 건축업적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때 건축업적 인가권자라고 나오면은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특례. 자, 2개 이상 이 땅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를 2 이상 소유자가 1인, 1명인 경우에도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편하겠죠. 1명이니까. 전원 합의가 더 쉽게 되죠. 혼자니까. 2번 인가 심의. 건축 협정 체결자 등등은 협정서를 작성하여 밑에 바로 줄거 인가권자의 인가받아라. 인가받고 밑에 심의 거쳐라. 인가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인가받고 심의 거쳐라. 협의 건축업종 등등 2 이상의 특시시군구에 걸친다. 하필이면 그 땅이 걸치는 밑에 뭐예요?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면 된다. 공고됐고요. 그 다음에 쌍갈 2번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라. 그죠?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라. 거기까지. 4번 건축업종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협정을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참고. 결합건축인데, 참, 여기 한번 나올 법 하는데, 아직까지 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올 법해요. 나올 법 하는데. 건축협정은 최근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결합건축은 뭐냐? 이거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이다. 상업지역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정말로 모이고 진짜 그죠? 이런 유동인구 많은 진짜 중심가적인 상업지역. 하지만 별로 사람도 안 지나가는 약간 상업적 변두리 있는 끄트머리 상업지역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똑같을지라도. 그래서 이쪽은 도로가 넓고 막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엄청난 거냐. 홍대 앞. 여기는 홍대 뒤. 좁아. 똑같이 상업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나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나 일단 똑같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할까요? 그렇죠? 네. 이 거리가 100m 얼마? 100m 이내일 때. 자, 용적률. 얘도 예를 들어 용적률이 있을 것이고, 용적률이 있어가지고, 뭐, 한, 1000이다. 용적률 뭐, 1000이다.
얘도 용적률 1000이다. 두 개를 결합, 합쳐가지고 2000만, 2002회까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만약에 현재 7층까지밖에 못 줘.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 같아서는 3층 정도를 더 지어도 다 임대가 될 판인 건물이고, 얘는요, 7층 다 지어봤자 임대 안 돼. 한 4층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느낌상 4층까지 해야지만 임대가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굳이 7층까지 건축해봤자 돈만 흔해, 그죠? 그때 뭡니까? 4층까지만 딱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여기에 뭐 한다고요? 팔아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4층까지만 짓고, 이 사람은 요거 3층 부분을 A, B죠. 자, A가 하는 겁니다. 사가지고 10층이 있습니다. 지어도 합해가지고 어쨌든 결합이니까 2000 이내지, 그죠? 예, 2000. 결합, 용적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층까지 질 수 있고, 이 사람은 4층까지만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제도이다. 그 말이죠. 1번.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얼마라고요? 100m 이내입니다. 100m 이내고요. 밑에 건축주가 서로 합의. 맞잖아요. A와 B 서로가 합의. 왜 그럴까요? 너 10층, 7층 전람 지어라. 안 짓거든요. 왜?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이럴 때 뭘?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너 1000, 나 1000 아니하고, 그 대지를 통합하여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 즉 결합 건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주로 어느 지역? 1번에 상업지역이요. 거기에 공업지역 X 하세요.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이럴 뜻이요. 중심가.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구역. 4번에 기업 건축 협정 구역. 니은에 특별 건축 구역 등등등. 복습할 때는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밑에 2번 결합 건축의 절차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끝에 보세요.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국토법상 공적 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할 수 있고요. 3번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요. 3번 결합건축의 관리,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맨 끝에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고요. 4번 최소 협정기간 몇 년? 30년 이상입니다. 최소 30년. 최소 30년이고요. 5번 나중에 폐지합니다. 폐지할 때는 전원 동의입니다. 폐지는 전원 동의. 자, 끝. 넘기세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417페이지. 보칙 보시면 위반 건축물인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건물 짓기 전에 위반하든 건물 지은 도중에 위반하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위반 시. 그러면 위반 시에는요 올바르게 이행하라고 이행명령 내리는 경우에 그 이행명령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에요. 같으면요 한 번 딱 부과하면 더 이상 하지 않지만은 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한다. 그래서 밑에 바로 이행강제금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이다.
요것이 첫 번째 대표적으로 건폐율 위반, 건폐율 초과했다는 거죠. 용적률 위반, 용적률 초과했다는 얘기죠. 허가 위반, 허가 안 받았다는 얘기죠. 신고 위반, 신고도 안 하고 건축 행위했다. 이게 거의 99%입니다. 이럴 때는 체크해보세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시가 표준액이 100이다. 그러면 50. 80이다. 그러면 80이죠. 50%니까 곱하기 위반 면적 이하. 위반 면적이 많을수록 이행항제금은 많아지겠죠. 예. 요 이하는 얘기는요, 각각 위반 사항마다 약간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 공식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가령 그냥 8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내면 돼요. 되는데, 이럴 때, 자, 봐요. 첫 번째. 자, 건폐율 위반. 두 번째, 용적률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다 달라요. 그러면 요 금액에 건폐율 위반 시에는 80만 원 전부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 돈의 80%까지만. 88에 64만 원. 얘는 얼마요? 90%까지 이해합니다. 9, 8, 72만 원. 허가 위반은 100% 전부 다 부과합니다. 신고 위반은 몇 프로? 얘는 70%까지 7, 8에 56만 원까지만 부과합니다. 자, 요거 80%, 90%, 100%, 70%.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외우면 못 외우지, 그죠? 그러니까 80%예요. 그럼 폐율 80%. 뭐야? 피업자. 아시겠죠? 어디 다 외웠어. 폐율 80%. 됐죠? 용적률 동그라미하고 요거. 동그라미 요거. 몇 프로? 90%. 신고 70%. 몇 프로? 70%. 허가, 동그라미 제일 많아요. 하나, 둘, 100%. 아시겠죠? 예. 건폐율 80%. 안 튀기! 용적률 얼마예요? 90%. 허가 100%. 신고 7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이 418페이지 메뉴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박스 2번 보시면 만약에 방금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말고 다른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까지. 가중처벌,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에요. 상습적 위반입니다. 이때는 그 금액의 50%에서 가중처벌합니다. 가중. 그 다음에 상관입은 절차입니다. 사전 계고, 부가, 증수한다는 것을 끝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고 알려주고요. 부가 처분 당연히 부가 금액은 얼마고 전부 다 등등은 맨 끝에 문서로 하고요. 3번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한 번도 돼요. 한 번도 되고, 최대 몇 번까지? 2번까지. 반드시 2번을 안 되죠. 틀리죠? 2회 이내고요. 밑에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부과 중지 중요하지요. 시정명령 받은 자가 만약에 이행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강제징수 만약에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세금 걷듯이 걷는다. 아시겠죠? 지방세배,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기동대가 뜬다가 그 얘기죠. 징수한다. 특례. 85제곱미터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 박스 안인데 그냥 8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아까 나온 요 금액에서도 2분의 1, 횟수도 5회 이내. 아시겠죠? 여기 나온 금액의 2분의 1, 횟수도 5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좀 깎아주는 것이 있죠.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하도록 하겠습니다.